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챕터 3장 상호의존관계와 교역 이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3-1절에 현대 경제 예화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세요.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얻으려고 합니다. 뭔가 이제 기브 앤 테이크가 있긴 해야겠죠. 다른 사람과 거래를 통해서 재화라든가 서비스를 얻으려고 합니다. 네. 물론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다른 사람과 상호 의존 관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상호 의존 관계, 네, 요거를 맺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호 의존 관계를 통해 가지고 도대체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얘 더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생활이 어떻게 향상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상품과 재화나 서비스를 우리가 혜택을 보게 되니까 생활 수준이 이러한 상호 의존 관계를 통해서 수준이 향상된다. 네, 요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심플한 모형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심플한 모형, 예를 들어서 볼 겁니다. 왜 모형을 쓰는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세상에는 고기와 감자 두 개의 재화만 존재하고 사람은 둘.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야. 2x2 모형이라고 얘기할 건데요. 이렇게. 자, 뭐냐면요. 우선 생산 요소는 두 개만 있다라고 할 거야. 생산 요소는 인풋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예, 물건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건데 L과 K만 존재한다. L이 이제 레이버에서 나중에 계속 얘기할 거야. 그래서 레이버에서 노동이고 K가 캐피탈, 자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된 아웃풋 이것은 역시 생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 두 개만 있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생산물은 두 개. XJ와 YJ만 존재한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XJ를 우리가 꼭이라 그러고 YJ를 감자라고 하면 뭐 꼭이, 감자, 네, 이렇게 두 개만 있다라고 하시죠. 자, 사람도 두 명만 있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사람도 둘 이렇게 있습니다. 뭐 소비자라 할게요. 소비자, 거래에 참가하는 소비자는 A와 B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A는 이제 루비라는 사람이라 하고요. 루비. 네. 그리고 목장 주인이라고 돼 있네요. 다음에 B는 프랭크예요. 프랭크는 이제 목축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경제를 상정하도록 할게요. 감자와 고기만 생산하고 루비와 프랭크 두 명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XJ를 감자로 하고요. YJ를 고기로 합시다. 좀 순서 좀 바꿀게요.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이제 반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어디냐면 우리가 X축에다가 이제 좀 거기 보시면 60페이지 가보시면 X축에다 감자를 놨잖아요. 반대로 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꼭이 이렇게요. 루비가 농부가 되고 프랭크가 목축업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음 단락 한번 보시죠. 루비는 고기만 생산하고 프랭크가 감자만 생산하면 두 사람은 교환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서로 교육을 하지 않고 루비가 농부인데 감자만 생산해. 감자만 먹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교환이 아예 없으면 루비는 몇 달 동안은 고기만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삶아 먹고 데쳐 먹고 막 이렇게 막 루비가 이제 목장 주인이네. 죄송합니다. 목장 주인이다 보니까 막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네,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닌데 뭐 맞춰서 그래도 보려고 루비가
목장 주인이야, 목장 주인. 목장을 경영하고 농부가 프랭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루비가 자기가 이제 소를 키우거나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거기 있는 것처럼 고기만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데쳐 먹고 끓여 먹고 자급자족하는 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딴 것도 먹고 싶은데 프랭크 같은 경우에는 감자만 생산해가지고 감자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는데 불만족스럽습니다. 왜요? 아니 다양한 걸 먹을 수 없잖아. 감자랑 서로 고기를 교환하게 되면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자급자족이 아닌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교환이죠. 거래를 통해 거래를 하게 되면 다양한 소비를 할 수 있다. 소비가 다양해집니다. 소비가 다양하게 됩니다. 다양해져.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래를 하게 되면 스테이크와 감자구이를 먹거나 햄버거나 감자튀김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다양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을 모형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59페이지 가보시면요. 58페이지 끝에도 나와 있는데 만약에 저기 질문이 있습니다. 루비가 목장 주인인데 감자도 루비가 같이 생산하면 안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 프랭크가 농부인데 고기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생산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첫 번째 줄에 루비가 감자를 재배할 수 있지만 목장 땅이 감자를 키우는데 별로 적합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뭐 생산할 때 경작 강의 준비를 하긴 하지만 저도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축구를 하기에는 제 피지컬이나 이런 상태가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줄 보세요. 프랭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자기가 자급자족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둘 다 생산하기에는 거기 보시면 어려워요. 능력이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줄에 가장 잘하는 품목에 특화해서 생산하고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거에 특화, 뭐가 잘하는가? 이 특화를 전문화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전문화를 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거래라고 돼 있잖아요. 거래가 교환입니다. 교환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다양한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되면서 상호 어느 누군가가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상호 이득을 얻게 된다. 윈윈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근데 되게 재미난 거는 자, 다음 단락 보세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모든 일을 잘할 경우에 거래의 이득이 명백하지 않다. 예를 들면 루비가 가축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루비가 다 잘해. 목장일뿐만 아니라 농부일까지도 다 잘한다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루비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만약에 루비가 모두 잘해 이렇게 잘한다면 우리 기회비용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축구도 잘하는데 알고 봤더니 모르셨죠? 경작도 되게 잘합니다. 손흥민이 이제 고민하는 거지. 손흥민 선수가 저보다 훨씬 더 경작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둘 다 잘하는 거야. 근데 우리 알다시피 모두 잘한다 해서 손흥민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뭐 손오공처럼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여러 분신술을 이용해 가지고 경작하는 손흥민, 축구하는 손흥민, 노래하는 손흥민 이렇게 해서 재능을 뽐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손흥민 입장에서는 저랑 이제 비교하는 거야. 둘 다 손흥민 선수가 저보다 축구도 잘하고 경작 강의도 잘하지만 어느 걸 더 잘하는가 보는 거야. 이 두 개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경제학도 절대적으로는 저보다 잘하지만 축구가 잘하는 것보다 경제학 잘하는 게 좀 차이가 덜 나게 되면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축구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된다고요. 대신 경제학 강의살인 저한테 이렇게 물려주거나 넘겨주게 되면 제가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봤었던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모형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루비가 있고 프랭크가 있고요. X축에 감자를 낳고 Y축에 고기를 낳고 온스라는 단위를 넣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프랭크와 루비는 각각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한대. 그래서 둘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하루에 8시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감자를 재배하거나 가축을 돌보거나 두 가지 일을 나눠서 투입할 수 있습니다. 8시간을 어떻게 투입하냐면 이 노동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L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자에 투입을 할 수가 있고 고기에 노동시간을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감자에만 8시간을 다 투입할 수 있고 고기에만 8시간 다 투입할 수 있고 감자와 고기 반반 이렇게 시간을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거기 그림 1 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요. 별을 잘 보세요. 자, 프랭크 같은 경우에는요. 고기를 1원 하나 생산하는데 그냥 하나로 할게요. 60분이 필요하고요. 감자는 15분이 필요합니다. 루비는 고기를 생산하는 데는 20분이 필요하고 감자 생산하는 데는 10분이면 하나를 생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1온스 나오는데 그냥 한 개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기 보시면 프랭크가 고기 생산하는데 60분인데 루비는 20분이니까 루비가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생산할 수 있으니까 루비가 이게 숫자가 작을수록 더 좋은 거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니까 투입되는 시간이니까 작을수록 금방 생산하니까 능력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루비가 훨씬 더 작아요. 루비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프랭크랑 루비 봤을 때 감자도 프랭크는 15분이 들어야지 감자 하나 생산하는데 루비는 10분이면 이렇게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정보 하에서 8시간을 투자할 때 얼마나 생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생산 가능 곡선 한번 살펴보세요. 자, 프랭크가 감자에만 시간을 다 쏟아붓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프랭크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프랭크 입장에서는 감자에만 시간을 다 쏟아붓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온스를 생산하는 감자 하나 생산하는데 15분이 들잖아. 그럼 1시간 동안 몇 개 생산할 수 있어요? 15분이니까 4개 아니야? 4개인데 8시간 투자할 수 있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32개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점 뭐야? 요점은 요점을 A라고 하게 되면 요 A점은 프랭크 입장에서 볼게요. 프랭크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A점은요. 프랭크가 가지고 있는 노동을요. 전부 다 감자에만 8시간 투입하는 거야. 그리고 고기에는 빵 시간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입하는 노동 시간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생산된 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 A라고 하게 되면 A 이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감자 32개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고기 빵 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숫자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 감자 프랭크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고기 프랭크 이렇게 쓸게요. 자, 프랭크가 감자에 시간을 투자한 그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지금 X제가 감자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X제 프랭크가 생산한 그리고 Y제 프랭크가 생산한 이렇게요. 이렇게 식으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할 거고요. 그냥 그래프만 잘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고기를 생산한다 할게요. 고기는 1온스를 생산하는데 60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8시간에다가 다 고기에 투자하게 되면은 감자 생산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8개 전부 다 고기만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B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B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요거는 그냥 괜히 A, B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울게요.
자, 여기서 B 이렇게 하면은 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XJ인 감자는 하나도 생산 안 하고 YJ인 고기는 8개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아니고 시간을 우리가 반띵해서 쓸 수가 있겠죠. 4시간을 감자에 투자하고 4시간을 고기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게 저기 나와 있는 A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절반만큼은 이렇게 XJ인 감자를 16개 생산하고 YJ인 저기 보시면 고기를 4개 생산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요 A점이야. 이해하시죠? 여기서 이 프랭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주어져 있는 여기 XJ랑 YJ를 생산할 때 8시간 투입해서 생산할 수 있는 점들 지금 간단히 3개만 얘기했는데 시간 할애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죠. 8.0서부터 0.8 노동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점들을 다 연결하면 요 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생산할 수 있는 곡선이다.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59페이지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선이 있잖아요. 이 직선. 이게 뭐라고? 생산 가능 곡선. 요게 생산이 가능한 최대한의 영역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P, C, Product Possibility Curve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프랭크가 루비랑 같이 교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만큼 자기가 생산해서 소비 가능 영역과 같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 점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게 된다. 그래서 소비 가능 영역을 나타내는 곡선은 마찬가지로 생산 가능 곡선과 네, 이렇게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랭크를 하나 잘 봤고요. 루비의 상황도 한번 볼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루비의 상황을 한번 보시면 루비는 자, 여기 고기를 1온스 생산하는데 20분이면 생산할 수 있고요. 감자를 1온스 생산하는데 10분이면 생산할 수 있어. 훨씬 더 능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루비가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을 표현하면 감자에만 생산한다 그러면 20분에 하나 생산할 수 있으니까 1시간 투자하면 3개 생산할 수 있어. 그러면 거기 보시면 3개 생산해가지고 네, 만들게 되네요. 그러면 8시간 하게 되면은 얼마나 생산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이렇게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24개를 생산하게 되고요. 자, 감자를 생산하는데 10분이면 하나 생산할 수 있어. 근데 10분이면 1시간이면 6개 생산하잖아. 그러니까 48개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루비의 생산 가능 곡선. 그리고 만약에 시간을 골고루 먹기 위해서 반반 투자하게 되면은 감자 24개, 고기 12개를 생산 B점에서 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고요. 자, 우리 마지막 단락 다시 볼게요. 생산 가능 곡선은 저쪽에 나와 있듯이 PPC는 자, 거기 보시면 한 경제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가능한 산출물의 조합. 한 경제가 한 사람으로 했지만 국가로 해도 됩니다. 경제가 생산 가능한 두재화 중에서 이제 조합을 나타낸 것이죠. 가능한 조합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곡선은 경작의 10대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대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가가 있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 우리 전에 요거 상충 관계가 있는 거야.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상충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특히 우리가 전에 앞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x제곱 y제 했을 때 생산 가능 곡선을 이렇게 그렸어. 이걸 원점에 대해서 밖으로는 오목하고 원점을 아무런 얘기 하나 원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오목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목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네, 이게 한계 전환율인데 기회비용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회비용이 체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체증. 앞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거 보이세요? 접선의 기울기 일정한 거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경우는 기회비용이 바뀌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가 좀 더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가 좀 더 일반화될 수 있지만 이렇게 사용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60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기회비용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생산하는 비용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과를 하나 생산하는데 1,000원이 든다. 그럼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소한 1,000원을 받아야지 생산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주로 다시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데 X축에 나와 있는 감자의 기회비용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돈을 받아야지 최소한 나는 교육을 할 거다라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교육 조건이 이제 요거랑 관련이 있게 됩니다. 차차 그거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자, 60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줄에 두 재화의 교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재화의 교환 비율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은 잠깐 이런 용어 정도만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프랭크가 두 번째 줄 고기 생산에 투입되는 시간을 1시간 줄이고, 프랭크가 고기에 투입되는 시간을 1시간 줄이고, 그럼 고기 하나를 포기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뭐야? 이게 하나 이만큼 내가 고기를 생산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자를 하나 생산할 때 고기를 얼마나 더 포기해야 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잘 보세요. 자, 고기 생산에 투입되는 시간을 1시간 줄이고 감자 생산에 1시간 더 투입할 때마다 프랭크는 고기 생산이 1온수 줄고 감자가 4개 증가한다. 그러니까 감자를 4개 증가시키려면 고기를 하나 포기해야 된다. 이거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교환 비율이 4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의 우선 기울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비도 보시면 자신의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고, 이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울기가 이게 48분의 여기 보시면 48 갈 때 24가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감자 2개를 생산해야지 하기 위해서는 고기를 2개 생산하려면 고기를 하나 포기한다. 뭐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그거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1페이지 가보시면요. 첫 번째 줄 보시면 각자 자급자족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소비 가능 곡선이 바로 생산 가능 곡선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게 자급자족일 때. 자기가 여기 선택 영역에서 자기가 골라야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두 사람의 거래가 없을 때, 거래가 없다는 건 자급자족일 때입니다. 그래서 각자 생산 가능 곡선이자 소비 가능 곡선이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거기서 어느 점을 선택하는가는 이제 자기의 취향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나중에 보기 때문에 보겠지만 요 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요 점을 할 수 있고 요 점을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고르는 거지만 요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시간 내에서 공부를 해야 돼. 과목을 뭐 경제학 과목과 무슨 뭐 법학 과목을 듣는다.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할애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죠. 경제학에 올인할지 법학 과목에 올인할지 반반 시간 투자할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는 점수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반반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교환을 통한 이득이 발생하는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거기 책에 되게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61페이지 거기 보시면 루비가 몇 년 동안 특화와 거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년 동안 B점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B점을 생산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프랭크에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거기 보시면은 여보게 프랭크 양반, 내가 당신에게 좋은 제안을 하나 하리다. 내가 우리 둘의 생활 수준을 모두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내 생각에 당신은 고기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고 감자에만 재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제안을 하는 거야. 어떤 제안을 해요? 프랭크가. 야, 너 프랭크 감자만 생산해. 그럼 여기 A점에서 여기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프랭크가 그러니까 요 점을 선택하라는 거지. 여기를 A라고 그러고 여기가 A1이라고 할게요. 그럼 너 감자만 이렇게 생산하시오. 야 그럼 나는 고기 어떻게 먹어? 이런 생각이 이제 버뜩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생각에 따르면 당신이 하루에 8시간 일하면 감자를 32온스나 생산할 수 있다오. 뭐 그렇겠지. 요 안에서 선택점을 바꿔라 이겁니다. 당신이 그 32온스 중에 15온스만 내게 준다면 그러니까 15만큼을 주는 거야. 15만큼을 주는 거니까 여기서 15를 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교환을 한다는 거야. 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7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32에서 15를 빼면 여기 보시면 30 여기 보시면 자기가 생산과 소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감자를 32개를 생산하고 고기를 하나도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개를 감자 15온스를 주고 고기 5개를 받는 거야. 이제 거래가 이제 교환하는 거지.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면 그러면 15온스를 주니까 이만큼 17이 된 거야. 17이 되고 5개를 받게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전 A일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6과 4였었는데 여기 16과 4였었는데 적절한 교환을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고기 5개와 감자 17개를 소비할 수 있게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여기서 저 빨간 색깔만큼을 주고요. 요만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고기 5개. 이 교환 비율이 되는 거야. 그래서 5개와 15개. 이 기울기가 이제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는 15분의 5 하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거래에 대한 이득을 얻게 돼. 이득이 뭐야? 이전보다 고기는 4개에서 5개로 하나 증가하고 감자도 16에서 17로 하나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프랭크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이득을 얻게 되는 거지. 야 그럼 내가 이득을 얻게 되면 야 너는 손해 아니야? 이 생각을 한다고. 자 거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교환을 하게 되면 밑에서 2번째 줄 당신이 내 말대로 하면 감자와 고기 모두 전보다 더 먹을 수 있다는 말이요. 루비는 이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림 이거를 프랭크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냥 뭐 아무튼 보여줘도 이해를 못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프랭크 역시 약간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그와 아주 좋은 생각처럼 들리는군요. 그렇지만 당신이 내게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 프랭크 입장에서는 뭐 좀 그렇죠. 안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야 루비 네가 다 생산도 잘하고 그러는데 손흥민이 이러는 거야. 야 짱 박사 네가 말이야 경제학 공부 좀 더 할래? 근데 잘하는 건 손흥민이 경제학도 저보다 훨씬 잘하거든. 근데 야 너 이거 왜 나한테 경제학해서 이렇게 하면 나도 좋아진다고 왜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 너 저희가 의심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그렇게 좋은 일이라면 당신한테는 좋은 일, 그러니까 내가 이득을 보면 너한테는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루비 왈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루 중에 6시간을 가축 돌보는 데 쓰고 2시간을 감자 재배하는 데 쓴다면 완전 특가까지 간 건 아니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루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선택점이 폐쇄경자에서 자급자족 할 때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이제 좀 시간을 조정을 하는 거야. 여기 점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요 점을 선택하게 됩니다. B1을 선택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한테 15개 받고 고기를 5개 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15개 받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증가하는 거야. 여기 12개에서 15개 받으면 27개 되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주는 거야. 5개를 줍니다. 그럼 18개에서 5개 주니까 여기가 1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삼각형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서로 교환과 관련된 그런 삼각형이 돼요. 이렇게 색깔을 칠해요. 이렇게. 이 교환 비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세요? 이 기울기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얘도 이렇게 해서 교환을 똑같이 했어. 거래를 이렇게 합니다. 얘가 이렇게 생산했는데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게 되면은 고기를 13개, 감자를 27개. 이 정도면 어떻게 돼? 고기를 하나 더 먹게 되었고 감자도 3개를 더 먹게 돼서 얘도 해피하게 됩니다. 이건 처음에 경제론을 할 땐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저자분께서
교환을 통한 상호 이득. 왜 자유무역을 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걸 이제 그래프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제무역과 관련한 저 뒤에 나와도 되는 건데 앞에 너무 이렇게 딱 배치해가지고 안 그래도 그래프랑 경제학적인 수학적인 접근 방법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처음부터 좀 너무 세게 나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잠깐 키핑해 두신 다음에 내용을 살짝 보시고 뒤에 진도 나가면서 나중에 다시 또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루비 마지막 째줄 보세요. 결국 나도 감자와 고기를 전보다 더 먹을 수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프랭크가 그치 여러분 마음과 비슷해. 야 모르겠어. 그럴듯한데 뭐 사기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난 모르겠어. 너무 그럴듯해서 믿기지 않는데 이것은 보기보다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라고 루비가 얘기합니다. 여기 내 제안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고. 이렇게 다. 글쎄 뭐 알아보기 쉽긴 하네요. 근데 뭐 아무튼 정신이 없네요. 프랭크가 잠시 표를 들여다보더니 이 계산은 맞는 것 같소만 참 이상하오. 어떻게 이 거래가 우리 두 사람에게 모두 이득이란 말이오? 이렇게 나와 있네. 야 이렇게 여기 보시면 원래 생산과 소비했던 거 보면 고기가 4개, 12개, 감자가 16개, 24개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체 고기 자체 생산량이 이렇게 커질 수 있단 말이냐 이거요. 이게 뭐냐면 거기 루비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줄에 우리가 거래를 하면 각자 가장 잘하는 일에 특화할 수 있기 때문이요. 그거. 특화, 전문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특화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능력과 재능이 있는가를 잘 보고요. 거기다 좀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거. 그게 전문하고 특화 아니겠습니까? 이 역할을 이제 분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 각자 자신에 맞는 생산을 특화하게 되고 요즘 이제 뭐 그렇게 생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서로 거래를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는 전보다 이전보다 특화하기 전보다 이를 맞이하지 않고도 더 많은 감자와 고기를 얻을 수 있소이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 윈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아담 스미스가 이제 핀 공장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우선 요거 좀 쉬운 건 아닌데 한번 잘 보세요. 결론은 뭐냐면 내가 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 특화하지 않고 교환을 안 했을 때는 요 생산 가능 곡선이 소비 가능 곡선과 똑같습니다. 정리를 다시 할게요. 자급자족을 하게 되었을 때는 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는 생산 가능한 영역과 생산 가능 곡선이죠. 소비 가능한 영역이 동일해요. 내가 생산한 만큼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급자족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환을 한다라고 할게요. 특화를 한다 할게요. 특화를 통해서 교환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영역보다 소비할 수 있는 영역이 더 커져요. 여기 보시면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에 위치했잖아. 이 그림이 확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렇게 바깥쪽에 위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좀 잘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점 몇 개 풀어보고 여기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1번 간단한 퀴즈 63페이지 보시면 프랭크와 루비가 거래를 하기 전에 그들은 어땠을까? 예, 맞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 상의 점에서 소비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가능 곡선과 소비 가능 곡선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번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프랭크와 루비가 거래를 하게 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자기가 생산 가능한 곡선 밖의 점에서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C번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 볼 거냐면 비교우위의 원리, 전문화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